충격. 케인 런던 복귀한다. 첼시로 UCL 우승 못하면 EPL 컴백. 탑4 진입 위에 케인 영입에 중점. 포체티노가 있잖아. 충격적인 소식이다. 오는 여름 독일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수 해리 케인이 런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이다. 더욱 충격적인 건 런던의 토트넘이 아니다. 런던의 첼시다. 케인은 올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을 떠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토트넘의 전설, 토트넘 최다 득점자의 충격적인 이별이었다. 떠난 이유, 우승이었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단 한 개의 우승컵도 들어올리지 못했다. 때문에 우승이 보장된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다.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에서 꼬였다. 이적하자마자 우승 기회를 가졌던 독일 슈퍼컵에서 우승에 실패했다. 포칼컵은 조기 탈락했다.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리그 11연패를 달성했던 절대 최강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 우승에도 실패하고 말았다. 돌풍의 팀, 기적의 팀 레버쿠젠에 우승컵을 내줘야 했다. 이제 케인이 우승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 바로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다. 바이에른 뮌헨은 8강에서 아스널을 꺾고 4강에 안착했다. 바이에른 뮌헨의 4강 상대는 스페인 최강 레알 마드리드다. 만약 바이에른 뮌헨이 UCL 우승마저 좌절되고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서도 무관에 그친다면 케인이 EPL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소식을 전하는 헤드 토픽스는 케인은 토트넘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하며 토트넘을 떠났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에서 레버쿠젠의 리그 우승을 내주는 등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케인이 UCL에서 우승하지 못할 경우 EPL로 돌아올 수 있고 첼시로 이적할 수 있다. 충격적인 런던 복귀다. 첼시가 토트넘을 무찌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과거 크리스탈 팰리스, 리버풀, 아스톤 빌라 등에서 뛴 공격수 스탠 콜리모어 역시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첼시에는 케인을 잘 알고 있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가 있다. 첼시와 구단주는 팀을 다시 탑4로 되돌려 놓기 위해 케인 영입에 중점을 둘 것이다. 또 첼시에는 어린 선수들이 많다. 케인의 존재감은 어린 선수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첼시와 함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케인 행선지로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맨유는 꾸준히 케인 영입을 노렸던 팀이다. 2. 손흥민 측면 돌리자, 토트넘. 다시 케인 대체자 물색, 4,500만 파운드로 테스트. 영국, 기브 미스포츠, 는 25일, 한국 시간, 소식통에 따르면 올여름 토트넘이 브렌트포드 공격수 토니를 위해 4,500만 파운드, 약 774억 원을 제안할 수 있다. 다음 시즌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 복귀를 앞두고 있으며 보강을 진행하려 한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여전히 토트넘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클럽 역대 최다 득점자 해리 케인을 대체할 선수를 찾고 있다. 토트넘은 아스널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 토니를 고려하고 있는 클럽 가운데 하나다. 브렌트포드가 설정한 6천만 파운드, 약 1,032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4,500만 파운드로 테스트할 수 있다, 라고 덧붙였다. 토니는 노샘프턴 타운, 뉴캐슬 유나이티드, 피터보로 유나이티드를 거쳐 브렌트포드에 입단했다. 리그2, 4부부터 시작해 세계 최고라 불리는 프리미어리그, PL까지 밟은 대기만성형 스트라이커다. 2020에서 21시즌 토니는 잉글리시 풋볼리그 챔피언십, EFL 챔피언십, 2부에서 플레이오프 포함 33골을 터뜨리며 승격에 일조했다. PL에서도 맹활약은 계속됐다. 지난 시즌 리그 33경기 동안 20골을 넣었다. 엘링 홀란, 36골, 과 해리 케인, 30골에 이어 리그 최다 득점 3위에 올랐다. 토니는 브렌트포드에서 보여준 활약을 바탕으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승선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게 뒤엉켰다. 지난해 거론된 베팅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 8개월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 이후 간신히 그라운드에 돌아왔다.
득점력은 여전했다. 토니는 21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전 1골, 24라운드 울버햄튼전 1골, 25라운드 리버풀전 1골, 30라운드 맨유전 1도움에서 공격 포인트를 터뜨리며 부활을 예고했다. 그런 토니에게 빅클럽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케인 대체자를 찾는 토트넘도 있다. 토니 역시 빅클럽 입성을 꿈꾸고 있다. 파브리시오 로마노에 따르면 토니는 분명 나는 최고의 클럽에서 뛰고 싶고 우승을 위해 경쟁하고 싶다. 적절한 이적료가 지불된다면 누가 알겠나? 라며 야망을 드러냈다. 토니 거취는 올여름 결정된다. 3.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프랑스로 가버려. 아스널전 참패의 여진에 홍미한 첼시. 첼시는 24일 오전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수년 경기에서 0-5로 완패했다. 기록으로는 1986년 이후 가장 큰 패배다. 전반 4분 만에 레안드로 트로사르에게 실점하며 끌려간 첼시다. 그나마 남은 시간은 아스널의 파상 공세를 어렵게 막아내며 버텼다. 전반 슈팅수 5에서 13, 유효 슈팅 0에서 3으로 아스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밀렸다. 그나마 29분 마크 쿠쿠렐라의 슈팅이 수비에 맞고 나온 것을 엔조 페르난데스가 골대 왼쪽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후반 시작 후 벤 화이트가 7분 만에 골망을 갈랐다. 12분과 20분에는 카이 하베르츠가 각각 마틴 웨데고르와 부카요 사카의 도움을 받아 멀티골을 완성했다. 하베르츠는 지난 시즌까지 첼시에서 뛰었지만 과감한 슬라이딩 세리머니로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다급했던 첼시는 라힘 스털링과 트레보 찰로바를 넣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25분 화이트에게 한 골 더 뺏기며 완벽하게 무너졌다. 직전 맨체스터 시티와 FA컵 4강에서 0-1로 패했어도 리그 33라운드 에버턴전에서는 6-0 완승을 거두며 흐름을 살려왔던 첼시다. 볼 점유율은 56%-44%로 우세였지만 슈팅 수 7에서 27, 유효 슈팅 1에서 10 등 그야말로 총체적 낭국의 경기력을 보여줬던 첼시다. 아스널의 1위 77점, 질주의 희생양이 됐고 첼시 47점는 9위에서 반등하지 못했다. 이날 경기장 풍경은 얼음장 그 자체였다. 첼시 원정 팬들은 0-4가 된 뒤 일찌감치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0-5가 된 뒤 중계 카메라는 관중석의 어린이 팬을 잡았다. 이 팬이 들고 있는 손팻말의 문구가 인상적이다. 나는 당신의 셔츠, 유니폼을 원하지 않는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싸우기를 원한다라는 글이다. 그렇지 않아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거취가 불확실하다고 선수단에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에 런던 라이벌 아스널에 완패한 것은 치명타였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내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오간 모양이다. 영국 대중지, 미러는 어린이가 들고 있던 팻말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첼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거나 그 어린이가 들고 있던 팻말의 문구가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다. 포체티노가 그 팻말을 선수 대기실 벽에 걸어놓아야 한다라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다른 팬은 한두 선수를 제외하면 첼시의 파란색 유니폼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냥 다 도버 해협을 헤엄쳐서 프랑스로 떠나라 는 원색적인 비판도 있었다. 성난 첼시 팬들의 반응에 이적설이 도는 미드필더 코너 갤러거는 TNT 스포츠를 통해 우리는 정말 노력 중이다. 첼시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음 단계로 전진하기 위해 여전히 발전 중이다.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날이다. 라며 미안함 섞인 반응을 내놓았다. 첼시는 리그 6경기나 남아있지만 4위 경쟁을 벌이는 에스턴 빌라와 토트넘 호스퍼의 웨스트햄과의 런던 더비 등 쉽지 않은 경기들이 대기 중이다. 유로파리그, UEL, 진출권인 6위 뉴캐슬 유나이티드에는 승점 3점 차라 치열하게 싸워야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50점, 웨스트햄 48점, 브라이턴 44점, 도 만만치 않다. 있는 힘을 다 짜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 놓은 첼시다. 4.
김민재 두고 또 다른 센터백 눈독 미넨. 레버쿠젠 무패 행진 이끄는 핵심 DF 영입 관심. 바이에른 뮌헨이 또 다른 센터백과 접촉했다. 이번에는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의 요나탄 타, 28가 영입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는 25일 한국 시간 바이에른은 요나탄 타의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뮌헨은 이번 시즌 그의 활약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타는 103나 104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며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다 라고 전했다. 스카이 스포츠는 이어 바이에른과 선수 측은 이미 논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 뮌헨은 여전히 여름 이적 시장에 그를 영입할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타는 다른 옵션을 가지고 있으며 레버쿠젠 역시 최고의 활약을 펼친 그를 팔 계획이 없다. 아직 구단 간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라고 전했다. 타는 레버쿠젠의 핵심 센터백이다. 195cm 장신인 타는 공중볼 장악 능력에서 상대 선수를 강력하게 제압하면서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다. 더불어 빠른 발도 갖추고 있어 센터백으로선 최고의 피지컬을 가진 선수로 평가받는다. 2015에서 16시즌 함부르크를 떠나 레버쿠젠에 합류한 타는 팀의 주전 센터백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레버쿠젠에서만 345경기를 뛰었고 올 시즌에는 40경기에 출전해 팀의 후방을 든든히 지켜내면서 레버쿠젠이 120년 만에 분데스리가 우승을 이뤄내는 데 기여했다. 이에 뮌헨이 타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뮌헨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센터백 영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바르셀로나, 스페인, 위 로날드 아라우호가 영입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인터 밀란, 이탈리아, 위 알레산드로 바스토니의 이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뮌헨이 새로운 센터백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김민재의 입지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김민재는 현재 마테이스 더 리흐트, 에릭 다이어에게 밀려 로테이션 자원으로 전락했다. 다음 시즌 토마스 투엘 감독이 나가고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면 다시 새로운 경쟁에 나서야 하지만 뮌헨이 계속해서 새로운 센터백과 연결되는 상황은 김민재로선 결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